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강의를 맡게 된 함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해외 선물은 지금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이제 많이 모르시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해외 선물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해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총 10강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첫 시간에는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이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은 무엇이냐면 자, 말 그대로 그 퓨처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 뜻이 있습니다. 자, 퓨처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말 그대로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이나 특정 금융 자산을 특정 가격에 인수나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자, 공인된 거래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현 시점에서 합의된 선물 가격으로 만기일에 미래의 상품을 인수나 인도하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앞으로 이제 선물 거래는 말은 좀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선물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 예시를 먼저 저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유를 뽑아내서 가공을 하는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회사와 항공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유회사의 이해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자, 정유회사는 원유를 뽑아내서 가공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굉장히 좀 싼 값에 수입을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정유회사는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는데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나 매달 필요한 석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행이 많아지는 시즌이 다가왔는데 석유값이 치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처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해관계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싼 가격에 최대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최대한 비싼 단가에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이해관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유회사와 항공사의 합의점을 먼저 도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유회사나 항공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합의된 특정 가격으로 석유를 거래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선물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 그래서 만기일 이전에 서로 이제 특정 가격의 미래의 이제 가격을 이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죠?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싼 가격의 석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나 석유회사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해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를 서로 이제 그 상충하는 것을 서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정유회사와 항공사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미래에 합의된 특정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인수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선물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선물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거래를 할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 상품의 미래적 가치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의 미래적 가치를 분석을 해서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거나 혹은 분석을 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매도를 통한 투자가 가능을 해서 주식과 다르게 상승이나 하락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정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현재 특정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액면가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오일을 혹은 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일과 뭐 금과 같은 그런 상품을 사겠다 혹은 팔겠다 하는 특정한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살 권리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금 한 계약에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에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150달러라고 한다면 금이요. 1150달러라고 한다면 미래에 1200달러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라간 50달러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바로 이제 그 매수 포지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오일 한 계약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에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주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자,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의 공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달러라고 하는 자, 현재 오일 가격이 52달러라고 하고 미래에 가격이 40달러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미래에 40달러의 시점에 52달러로 팔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달러가 됐을 때, 자, 40달러가 됐을 때 52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 12달러만큼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가격 변동에 의한 거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은 대략적으로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7,000불에서 9,000불 정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유동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일의 매수 포지션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일이 만약에 이 시점에 37.50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오일의 매수 포지션을 한 계약을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과 비슷하게 어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37.50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39.50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0달러만큼 차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0.1달러당 레버리지가 10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2,000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일을 이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가 이 시점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자, 이 올라간 만큼의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의 매도 포지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가 현재 1,705.9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한 계약을 진입을 한다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내가 이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한다면 1681.0에 매도 포지션을 한 계약을 청산한다고 한다면 24.9달러만큼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0.1달러당 10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490불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인데 나스닥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주가 지수입니다. 자, 근데 나스닥도 이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나스닥 한 계약이 9,864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시점, 이 시점에 나스닥 한 계약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151포인트만큼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포인트당 2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수익은 3,020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시점 있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한 계약이 1090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9,864포인트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진 만큼 저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도 포지션 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시점에 됐을 때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0포인트만큼의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포인트당 20달러 정도. 그래서 총 4,600달러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개념, 자, 해외 선물에 대한 그 거래 시간과 자, 해외 선물을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